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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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세상을 설계하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조위원장님 인사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 노조위원장 오세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구 방- 인사하세요. 네, 이영철입니다. 카메라 감독입니다. 촬영 감독입니다. 네, 저는 청주 엑스맨 권호득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세상을 설계하는 방송으로 슬로건을 걸고 다시 또 시작하게 됐어요. 인사는 좀 나눴고, 다들 지금 더우신 것 같아요. 저는 방송 전에 부채를 많이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서울도 덥죠? 예, 서울 덥고 오늘 또 후덥지근합니다. 비가 좀 오고 그래갖고. 예, 대구는 물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더워서. 네, 근데 뭐 오늘 사무실에 계속 있어가지고 네. 더운지 몰라요. 그쵸. 사무실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노조위원장님 지난번에 포항 간담회를 가신다고 하셨는데요. 예, 예. 그 소식 좀 전해주세요. 예, 포항에서 그 자녀 수수료 집단 소송 관련해서 설명회 진행했고요. 네, 거기에 이제 한 일곱, 여덟 분 정도 오셔갖고, 네, 네,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과연 가능하냐, 음, 이런 이제 얘기가 많았는데요. 네, 일단 그 옛날에 대법원에서도 이제 졌기 때문에 우리가 네, 이걸 반드시 가능하다고 얘기하기는 힘들고, 음, 우리가 이제 가능하도록 만들어야죠. 네, 네,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아닌 어떤 새로운 대법원 체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을 거는 거고, 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이걸 사회적으로 이슈화 시키고 여론화 시켜서 네, 설계사들이 이렇게 부당한 행위에 당하고 있다는 걸 알리면서 우리가 승소하도록 우리가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생각을 어, 해봤습니다. 네, 포항 간담회에 그래, 이게 정말 성소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위안이 된다면 윤석열 그분이 이번에 이제 검찰총장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좀 판례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포항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저도 라디오에 들었는데, 그 농성장에서 정년을 맞으신 분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삼성을 상대로 그 농성을 했던 분이시죠. 삼성 강남 사옥 그 근처에서. 위원장님, 그거에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서울에 계신 분들은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강남역 사거리 한복판에 네, 이렇게 신호등 이렇게 설치된 이렇게 조그만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교통섬, 예? 교통섬, 보통 섬이 아니고 이렇게 쇠로 된 기둥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네네네네. 그 위에 이제 지금 올라가서 농성하고 계시거든요. 음, 근데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지금 이거 사진을 보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좁아서 누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항상 앉아 있어야 될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기서 지금 50일째 농성을 하고 있고 네, 제가 그 방송 혹시 보면 여기 이렇게 생긴 부분이군요. 사진이 보이실 텐데 음, 거기서 50일째 농성을 하고 있고 더구나 거기서 단식 농사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이런 노동단체나 시민단체에서도 너무 위험하니까 이제 그만 이제 하고 내려오셔서 좀 싸우셔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 의지를 안 굽히고 계속 거기서 지금 농성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더운 날씨에 이, 살이 한 20kg 가까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30kg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예, 많이 예, 빠졌다고 예, 하고, 이게 이분이 여기를 하게 된 이유가 노조를 설립했기 때문에 90년대 초반에 예,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어디 저 러시아로 가게 됐고, 예, 그래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오시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남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예.
이분에 대해서 용기와 그 집념에 대해서 좀 높이 사드리고 싶고요. 많이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학습지 교사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예. 이거는 노조 설립을 법원에서 이제 인정을 했는데 회사에는 단체 교섭을 하지 않는 그 법을 어기는 상태가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우리 보험설계사 노조도 앞으로 닥칠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학습지 노조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 5월에 대법원까지 가서 네,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의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할 권리는 보장이 된다.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어떤 불이익을 주면 이제 부당노동 행위로 인정이 되고 이런 판례가 나왔는데요. 여전히 이제 회사가 일단 단체 교섭을 하지 않고 있고, 네, 더 웃기는 상황은 지금 이제 재능 학습지는 노조를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다른 구몬이나 이런 다른 회사에서는 이제 소송을 안 했거든요. 네, 다른 회사에서는 그거는 이제 재능에서만 대법원 판결을 받은 거지 우리 회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노조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네, 학습지 노조뿐만 아니라 택배 노조도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네, 그래서 택배 노조도 벌써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노조 합법적인 노조 신고를 받았지만 네, 회사는 계속 우리는 이 사람들 노동조합을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부정하면서 이제 소송을 계속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계사도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나중에 합법적인 노조를 인정받더라도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법적 지위도 중요한데 우리 설계사들이 결국은 이게 똘똘 뭉쳐서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어떤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법원에서 인정을 했지만 결국은 회사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도루묵이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보험 설계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끝난 게 아니다. 정말 도장을 찍어야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네, 보면 이제 일반 회사도 이제 노동조합이 있지만 노동조합이 힘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인 노동조합 지위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우리 힘 있는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적으로 힘을 모으는 어떤 그런 걸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날까지 방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실제 조합원 분들의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예.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짚어주시죠. 예, 저희 이제 조합원 분 중에 네, 이제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제 얼마 전에 보험금 관련해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흔히 그런 경우 많잖아요. 지급 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꼬투리 잡고 막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싸우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노동조합에 얘기해서 문제 이슈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이제 보험회사 직원이 갑자기 저자세로 하면서 이제 잘 해결했다는 네, 그런 스토리인데요. 네, 어쨌든 우리 노동조합이 지금 모여서 힘을 모으면 그동안 당했던 여러 가지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이런 보험금 지급 관련한 경우는 결국 고객한테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설계사가 노동조합으로 뭉치면 바로 고객도 보호할 수 있다. 하여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 사건이거든요. 예. 한 5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 어머니가 목욕탕에서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게 전화상으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게 금액이 커지니까 저도 대전 쪽으로 넘어갔는데 나이도 드셨고 다친 적도 있어서 이거 약간 비례보상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그때 그쪽 담당자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 노동조합 쪽에 얘기한다는 얘기를 안 했고 단호하게 오실 때 약관을 갖고 오세요라고 저는 했거든요. 그랬더니 두말 없이 입금이 됐던 사례가 있죠. 실제 사례입니다. 저희 어머니 거. 네. 그래서 이게 그 회사에서는 항상 그 정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다 그렇게 안 주려고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지금 자꾸 10원이라도 자꾸 뺏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얘기까지 좀 덧붙였고요. 거기 그다- 하나만 더 붙이면요. 네네. 저는 이제 뭐 노동조합 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문제, 뭐 이 설계사 관련한 문제 싸우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회 곳곳에 흔히 말 적폐나 모순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해서 우리가 뭐 힘 닿는 데까지 모든 것들을 고치려고 노력할 때 이 사회가 네. 발전하거든요. 우리 특히 동양 사람들은 이게 뭐 좀 좋게 넘어가고 이런 약간 뭐 선비사상 비슷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은 고치려고 노력하고 뭐 그런 것에 노력해야지만 또 이 사회가 발전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열심히 뭐 일본 얘기면 하여튼 안 좋은 얘기면 댓글을 밑에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데 뭐 그렇게라도 좀 한다면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그 분류 속에 저희도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한 말씀 하시죠. 게스트입니다, 게스트. 네, 카메라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잘 잡아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순서 6번째 비정규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은 이제 일단 제가 비정규직 공동투쟁이라 그래서 네, 이제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사업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비정규직 문제하고 특수고용직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경우 흔히 말 연대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이제 지난번에 수련회가 있어서 이제 수련회 갔다 왔는데요. 영동. 예, 영동. 영동인가요? 예. 예. 저는 충북이라길래 가까운 줄 알았더니 의외로 굉장히 전국 바로 제일 아래쪽 영동. 엄청 멀어서 깜짝 놀랐는데 네. 거기 이제 이제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작년 10월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이룬 대표적인 성과가 이제 작년에 이제 청년 비정규직 네. 화력발전소 네. 참 입에 담기 힘든데 목이 절단돼서 그때 사망했거든요. 네네. 컨베이어 벨트에 껴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또 이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싸우시고 하면서 이제 큰 이슈가 되고 또 결과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40년인가 50년 만에 산업안전법이 이제 통과가 또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도 예. 받으셨더라고요. 네. 상도 받고 뭐 산업안전보건법에 이제 어떤 허술한 것도 많은데 어쨌거나 그런 활동의 성과를 이제 이루는데 이 비정규직 공동투쟁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은 가장 크게는 IMF 이후에 가장 많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그렇죠. IMF 이후에 흔히 말하는 이제 뭐 고용 유연화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문제가 생겼고 더 문제는 뭐냐면 비정규직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고용 유연화 때문에 비정규직을 쓰는다 그러면 차별은 없애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같은 일을 정규직과 똑같은 일 하면 최소한 그 정도의 임금, 유럽 같은 데는 오히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예를 들면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용이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보다 오히려 임금이 더 높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임금의 뭐 거의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더욱더 이제 노동자를 착취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런 네, 비정규직이 더 확산되고 있고, 뭐 특수고용직도 더 확산되면서 어떤 회사들이 지금 말하면 노동자를 착취하는 수단으로 이런 제도를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 대통령 되면서 특히 일단 우선적으로 공공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전환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정규직화가 자회사의 정규직이고, 또 그것도 그러면 그 임금 차별이 이제 없어야 되는데, 뭐 비정규직일 때하고 더 똑같거나 심지어 더 악화된, 예? 네, 그런 어떤 그 임금을 받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비정규직들이 더욱더 이제 그 분노가 크고, 더욱더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어떤 그 투쟁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그 언론에서 많이 이슈화해서 방송을 많이 하게 되고, 물론 요즘 개인 방송도 많지만 그런 부분은 뭐 다른 문제를 포함해서 언론, 특히 뭐 세계 언론사는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렌지 라이프 그 새로운 그 이슈가 생겼다고 하셨는데 말씀해 주세요. 그 오렌지 라이프 생명은 이제 그 뭐 그 부당행위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1차적으로 회사를 옮기려는 얘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네, 그 회사가 이제 지점장을 강제로 해촉했고요. 음, 그다음에 그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점을 임의로 분할해서 강제로 이제 설계사를 이동시키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설계사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일부가 이제 회사를 나오고 그랬는데, 또 그런 설계사들한테 그 마지막 달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이제 아, 부당행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지난 7월 3일 날 그 한 12분 정도가 이제 모여서 그 본사 앞에서 그 선전전하고 집회를 했는데, 또 이것을 미리 할 거라는 걸 미리 한 회사가 그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갑자기 자기네 회사 앞에 뭐 썸머 이벤트 행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방해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땐 그 지금 오렌지 라이프 그 사장이 정무욱 사장인데요. 네, 정무욱 사장의 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노동계에서 그 정리해고 전문가로 그냥 악명이 나 있습니다. 아, 나 있고, 우리 설계사 입장에서도 이 정무국 그 사장이 문제가 많은 게, 네, 대표적으로 옛날에 그 알리안츠 생명에서 네네, 파워덱스 연금이 뭐 원금 보장된 상품이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판매를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설계사들이 엄청나게 민원이 걸려서 수천 명이 뭐 환수당하고, 뭐 그런 와중에 이제 설계사 한 분은 이제 자살까지 하시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바로 사장이 정무국 사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웃긴 게 그 정무국 사장이 그때 엄청난 파워덱스 연금을 팔아서 자기는 몸값 올려서 다른 데 가서 뭐 더 이렇게 좋게 풀리고, 쉽게 말하면 오렌지 네네. 라이프에서도 뭐 스톡 옵션 해갖고 뭐 수백억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저희도, 예, 네네네. 3년 설계사들은 전인가 예, 정리해고를 간부들이 많이 했는데, 그때 개입을 하지 않았나 더 의심이 드네요. 예. 하여튼 그 설계사들은 근데 그 나중에 그래서 또 소송까지 가서 결국은 회사 책임이 80%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정무 사장 과연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느냐? 음, 아무 책임 안 지고 있거든요. 회사 떠났기 때문에. 음, 그래서 바로 이런 먹튀 임직원들 때문에 설계사들이 피해를 입는다. 어? 그리고 뭐 먹튀 설계사들도 이런 실적 부풀리기에 어? 노력하는 먹튀 임직원들 때문에 먹튀 설계사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악순환이네, 악순환. 그쵸. 예. 새로운 사실을, 새로운 사실이네요. 이런 사실 좀 널리 알려야 됩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지구 설립총회가 있다고요? 예, 예.
그, 지난, 7월 18일 날 서울지부 설립총회가 정의당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지부가, 저희가 이제 노조 생긴 지 2년 됐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서울지부가 설립이 됐고요. 내일 목요일은 대구지부가 설립이 됩니다. 네, 그래서 대구 지역에 계신 조합원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이제 축하를 해주실 것 같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대구 지부가 설립돼서 이제 대구 지부 독자적인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좀 이렇게 조합원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각 지역의 지부들이 하루빨리 설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음, 자, 오늘은 많은 포항 간담회를 비롯해서 삼성, 그다음에 학습지, 그다음에 조합원 사례, 오렌지 라이프, 대구지부 설립까지 새로운 세상을 설계하는 방송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노조위원장님 마무리 인사하시죠, 그러면. 아니 진행하시는 분이 해주고 자꾸 저보고 하라고 하죠. 네, 하세요. 아니면 한마디씩 하시죠, 돌아가면서. 일단 저는 지금까지 얘기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글쎄, 이거 제가 하여튼 이번에 그 오렌지 라이프 사태를 보면서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요. 그러니까 회사는 그냥 법을 더 많이 아니까 일단 나쁜 짓 하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법을 많이 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